보수 정당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잘 싸워서 반드시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대전시 오신 이유는 특별히 오전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도 맨 처음 제가 정치를 시작했던 대전을 시작으로 해서 충청권에 있는 광역단체장분들 뵙고 또 지지자들도 뵙고 인사드리려고 오늘 처음 대전시청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역 일정으로는 첫 일정입니다. 우선 제가 당대표 출마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저희 국민의힘의 지역 현안이나 대전시의 현안에 대해서 부탁 말씀 주시면 잘 듣고 당대표가 된다면 주신 말씀 그런 현안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대선 패배로 당이 여러 가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당 대표가 되시면 변화하고요. 혹시 영향력이 많이 나고 그거에 대한 보관이 있을까? 전 야당으로서 혁신이라면 그리고 또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정당의 1차적인 목표인데 거듭해서 선거에 패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역할이라면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고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싸우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그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동안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서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출마 선언에서도 어떻게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대표 되시는 게 혁신의 시작이 그런 것인데요. 어떤 부분을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민의힘의 새로운 세대 교체, 정치 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대변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단일대우로 뭉쳐서 제대로 싸워 나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드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우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고 공천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또 그렇게 혁신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개발하고 육성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인재로 채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싸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여당을 견제하거나 또 여당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 정당으로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의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싸울 때 지금까지는 전략 없이 또 전술 없이 싸워왔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당의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팀이 그만큼 지금까지 계속 선거에서 패배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선거에서 패배했던 여러 이유들은 있을 것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대형 탄핵 전국 이후의 대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와 싸워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선 과정이나
여러 과정에서 제대로 하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끝까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하나된 모습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보다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총선 패배나 지난 총선을 되짚어 보면 결국 저희들이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정책에 있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정책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총선에서 또 여당으로서 민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당내 갈등이나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또 패배 원인이었기 때문에 지난 총선 패배 원인은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웁니다. 민생 문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대전에 오셨으니까 여기 지역의 가장 큰 현안이라든지 문제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 대전 지역에 제가 이제 이미 대전을 정치하면서 떠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여러 말씀을 듣고 경청하기 위해서 오늘 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어쨌든 충남 뭐 일부 지역에는 사실 뭐 국민의힘이고 또 일부 지역에서 또 뭐 더 많은 표도 없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뭐 당 대표가 되신다면 어떤 물론 뭐다 저기 저 충청권 어떤 지방선거 앞서는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 좀 보관이 좀 있으실까요? 제가 당대표 나온 아까 말씀드린 당대표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충청인들에게 기대를 줄 수 있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런 기대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러 상황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저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결국은 전체적인 뭐 경제나 뭐 안보나 외교나 이재명 정부의 전체적인 부분들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국은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제대로 싸우면서 대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기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하고 단일화 얘기도 계속 있는데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는 것이 어쩌면 정치인 장동혁으로서 저의 정치 모습 그리고 저는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 첫 발을 떼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끝까지 당원들에게 장동혁이 생각하는 보수정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정치인 장동혁이 앞으로 열어갈 정치의 방향과 모습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일화는 저는 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뭐 끝까지 저는 완주하겠습니다. 뉴스 보니까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주변에도 뭐 가실 생각이라고 하셨고 또 뭐 전환길 강사 그 질문제도 응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또 뭐 대선 패배의 이유에 대해서 계엄이나 탄핵을 그것 때문에 좀 패배한 배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신다는 거는 약간 좀 어긋나지 않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왜 계엄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왜 탄핵이 됐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그것을 바꿔나가는 것 그리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것이지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구속되어 있는데 당 대표로서 면회하는 것이 그것과는 저는 관련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당 대표로서 전직
대통령이었던 우리 당의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뭐 계엄이 왜 있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탄핵을 막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만 또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뭐 관세협정과 관련돼서 뭐 주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좀 관세협정이 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뭐 전혀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협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자동차 관세도 0%로 15%로 네, 되지 않습니까? 네. 일본도 같은 15%지만 일본은 그 기존에 2.5%였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12.5%가 증가하게 된 것인데 저희는 그냥 15%를 다 받았고요. 네. 농산물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과 트럼프 대통령 SNS에 올린 글의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과연 어떤 내용으로 농산물에 관한 협상이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에 대한 투자 부분도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에 비춰봤을 때 일본보다 훨씬 더 불리한 조건으로 투자 조건도 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세 협상을 하면서 계속해서 방위 분담 문제와 함께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번에 방위비 협상 문제는 협상에서 빠져 있고 추가로 다시 또 협상해야 되는 뇌관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봤을 때 결국은 여당에서는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서 일단 타결됐다는 것만으로 자화자찬을 하고 있지만 저는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협상 결과는 아니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다시 돌아가서요. 아까 답변 중에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준다고 하셨잖아요. 네.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수단과 방법이 적절치 않았다. 다시 말하면 야당의 의회 폭거가 있었지만 과연 그것을 계엄으로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계엄이 수단에 있어서 적절성과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야당의 폭거는 있었다, 의회 폭거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헌재에서도 인정한 명확한 이유고요. 또 하나 그런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돕는 것보다는 오히려 계속 갈등만 유발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또 국민의힘에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야당의 의회 폭거는 야당의 의회 폭거대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이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국정 수행을 뒷받침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성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도 계엄이 잘못됐다고 해서 반드시 저는 탄핵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 당시에 임기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풀 건지에 대해서 당에게 권한을 위임했지만 우리가 그걸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풀어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결국은 탄핵의 문을 열어둔 것은 우리 스스로 일치 단결해서 그 문제를 풀고 일단 탄핵은 막고 그걸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의지가 부족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래서 계엄을 맞았고 탄핵을 결국은 탄핵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우리 스스로 단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점이 계엄과 탄핵의 그 원인이었다면 우리가 지금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단일 대우로 뭉쳐서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냐면 자꾸 탄핵의 바다와 탄핵의 강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계엄이 있었는지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제대로 변하고 제대로 싸우는 정당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